네, 안녕하세요. 장수김입니다. 이번 영상이 2022년 첫 번째 영상인데요. 어떤 내용을 올릴까 하다가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이 미국 제약 시장의 독특한 시스템인 이 PBM,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PBM의 제도를 이해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국 제약 바이오를 투자할 때 그 각 단계별 투자 방법과 엑시트 방법, 그리고 이 미국 제약 바이오의 매매나 투자를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PBM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면 왜 약만 좋아서는 미국에서 성공하기 힘든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고, 향후 투자 시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균형 있고 안전한 투자나 이 매매를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 길이 매우 멀어요.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2018년 5월에 이 트럼프의 약가 인하 관련 발표 내용 중 일부를 한번 볼게요. We're very much eliminating the middlemen. The middlemen became very, very rich. Right? Whoever those middlemen were, a lot of people never even figured it out. They're rich. They won't be so rich anymore. 네. 트럼프 형은 언제 봐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새 저는 찰스 형 때문에 재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럼피 형 발표를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미들맨. 스타크래프트 세대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좀 선정적으로 하면 뭐 죽여버린다는 거고 없애버린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엘리미네이팅 더 미들맨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또 매우 부자라고 하고 더 이상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CNN에서도 아주 선정적으로 엘리미네이트 미들맨이라고 보도를 내보내는데, 저도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갸우뚱하긴 했습니다. 럼프 형이 뭘 제대로 알고 저러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계속 보죠. 네, 여기서 럼프 형답지 않게 정확한 지적을 합니다. 미국 약가가 이렇게 비싼 데에는 모두가 이 고장난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는 제약회사, 보험회사, 도매업체, 그리고 PB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매니 아덜지라고 하고 슬쩍 뭉개죠. 제약회사, 보험회사, 도매상, PBM, 그리고 누구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매니 아덜지는 바로 폴리티션,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니 아덜즈로 이렇게 슬쩍 뭉갤 때 이게 잘 안 되겠구나 하는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고 봤을 때, 이 제네릭 출시를 가속화해서 약가 경쟁 구도를 강화하고, 이 메디케어의 약가 협상을 강화해서 고시가격 인하, 이건 제약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환자 부담금을 인하하겠다는 게 청사진이었습니다. 옆에 이 자료가 당시 이베스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베스트는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방침에 따라서 향후 미국에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밸류가 올라갈 것이라는 지극히 논리적인 보고서를 냅니다. 여기서 비극은 또 시작이 되죠. 트럼프는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약가가 비싸다고 노래를 불렀고, 2017년에는 제 BBB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는 저 무서운 이 엘리아 커밍스 의원과 의기투합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대형 제약사 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다가 약가 인하를 압박합니다. 사실 제약사 CEO를 부를 게 아니라 PBM사 CEO들을 불렀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것부터 미국 제약바이오의 약제 처방 시스템을 알면 웃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분이 갑자기 2019년 10월에 돌아가세요. 희한하죠. 더 희한한 건 그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보험사와 이 PBM사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희한하죠.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PBM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PBM, 그러니까 약자를 풀면 이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뭔가 애매모호합니다. 이 한국어로 보면 약품, 약제, 급여 혜택 관리자. 이건 더 모르겠죠?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애들이 나오면 보통은 알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PB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 등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충 상식으로 알고 있는 USA,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 나라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 땅덩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미국 건국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한 개척 국가이고 이 스테이츠의 연합, 동맹체가 모태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렇게 한 주는 모두 각각 독립된 나라와 같은 이 개체 성격으로 행정, 입법, 사법권도 독립되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동원될 주방위군도 당연히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탑다운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 느슨한 체제이고 PBM의 시작은 그러한 느슨함 속에서 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여기 보니까 오리건이랑 아이다호에 이 멋진 산들이 정말 많던데 언젠가는 저도 꼭 한번 가보도록. 이 뭔 개소리야? 네, 아무튼 각 주마다 회사들도 있고 주정부도 있고 하니까 1950년대, 60년대에는 뭐 컴퓨터도 없고 네트워크는 더더욱 요원하니까 환자들과 약국 그리고 병원 등이 이 보험사와 주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의료보험 관련된 처리 업무를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송달로, 서류 송달로 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고 거의 노가다 업무였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미들맨이 등장을 합니다. 이 PBM사들은 이러한 귀찮은 환자, 병원, 약국 등의 청구 대행 업무를 대신해주면서 이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던 사업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뭔가 막 정리하기는 방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 집단 그리고 특정 회사, 보험사 등으로 이 데이터가 막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기가 막히게 이 1980년대에 이 정보통신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고 1980년대 후반 이 초보적이지만 드디어 이 전자청구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고 제약산업계에서는 드디어 항체의약품과 이 새로운 신약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PBM사들이 본격적으로 뭔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아주 복잡다단한 테크트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2021년에 이 작성된 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자세히 보지 말라는 것과 같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그러면 미국 헬스케어 각 회사별 매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에 EBS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2016년 기준이니까 제가 조금 더 2020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걸 눈치챌 수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10위권까지의 순위를 봤을 때 매출액 순위죠. 제약바이오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존슨앤존슨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케슨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2382억 달러, UNH가 2571억 달러, 그리고 CVS, 죄송해요. CVD라고 적어놨네요. CVS예요. CVS가 무려 268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서 이 존슨앤존슨이 이 827억 달러로 겨우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들이 존슨앤존슨보다 당연히 훨씬 더 상위에 포진해 있는데 이 기업들을 하나씩 보시면 맥케슨은 도매업체고 UNH는 보험사와 PBM이 같이 있고 CVS도 보험사와 PBM이 같이 있고 아메리솔스버게는 이 도매상이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상은 또 제끼시면 돼요. 어차피 도매상은 유통해주고 유통마진을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박합니다. 그럼 도매상을 빼면 상위에 대거 PBM사들이 올라가 있죠. 그럼 우린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미국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시스템의 먹이사슬 최상단에는 당연히 대형 PBM이 있구나 라고요. 그럼 이놈의 PBM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냥 가게에서 콜라를 사 먹는 걸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자료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품과 돈의 흐름을 한번 보죠. 공장에서 이 코카콜라가 이거 펩시콜라네요. 이 펩시콜라가 만들어지고 이 도매상으로 이렇게 보내서 도매상에서 유통을 하면서 소매점으로 유통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소매점에 가서 콜라를 사 먹고 이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매점에서는 마진을 남기고 이 콜라 회사로 돈을 송금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의 소비재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죠. 문제는 약은 그냥 단순 소비재가 아니고 DTC 제품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타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에서만 있는 독특한 PBM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형들과 저를 예로 들면 우리는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 여기를 정부,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이라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의료보험공단에 매달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내고 지역 가입자는 그냥 돈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 의료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공적 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들고 이 약국에 가서 일정한 작은 페이를 하고 약을 타오게 됩니다. 그럼 약국에서는 여기 의료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해서 받게 되죠. 그런데 아까 미국은 나라의 특성상 사보험 제도가 발달하게 되어서 우리처럼 공보험 제도에서 이런 나라에서 하는 의료보험공단과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누군가가 대신 쪼개서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 환자 데이터를 잘 축적해 왔던 미들맨인 줄 알았던 엑스맨인 PBM에게서 하게 됩니다. 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약국에서 들어오는 처방전을 또 처리해주고, 그리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무엇인가를 넘겨주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받았던 리베이트를 보험사에 넘겨주고, 보험사는 PBM에게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이 보험사는 그러면 또 가입자에게 이 프리미엄, 즉 보험료를 받는 것과 이 PBM에게서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수지를 맞추게 됩니다. 결국 귀찮은 일은 PBM이 하게 되는데, 귀찮은데 돈이 있는 건 또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PBM이 돈을 받는 대신에 뭘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주는 구조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돈이 흘러가는 흐름인데, 흐름을 한번 볼게요. Understand this debate? First, you should understand the flow of drugs and money within this chain. 네, 돈은 결국에 보면 여기서 돈은 리베이트를 뜻해요. 제약회사에서 PBM으로, PBM에서 이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약국가 위에 보시면 유통업체들이 가져가는데 돈도 좀 가져가죠. 여기는 지극히 이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아까 콜라 사 먹을 때를 이해하면 되죠. 문제는 그럼 왜 제약회사들이 PBM에게 리베이트를 주냐, 이게 핵심이죠. 방금 전 영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제약회사에서 PBM으로 리베이트가 흘러가고, 이 PBM에서는 제약회사로 이 포뮬러리 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럼 포뮬러리가 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포뮬러리는 바로 각 보험 가입자가 가입된 이 보험 플랜에서 커버해주는 약제의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즉 미국에 사는 내가 만약에 어떤 보험회사에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특정 질환으로 약제를 처방받게 됐을 때 처방받을 수 있게 되는 약제 범위를 담은 처방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포뮬러리 안에 각 또 티어라는 값이 있어요. 티어는 솔직히 우리가 얘네들 볼 때나 보던 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우리가 아는 티어는 또 대북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었나 봐요. 죄송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제약사에게 제공하는 이 PBM의 티어는 이 PBM이 받는 리베이트의 규모로 정해집니다. 자, 이제 비밀에 다 와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라고 해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특정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가령 당뇨라고 우리 해보죠.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약제 처방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티어 값에 따라서 어머니가 내야 하는 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기 위에 있는 이 티어 값의 약제를 받게 되면은 돈을 코페이로 20달러만 내야 된다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약제를 받으면 어머니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돈이 50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위의 약과 밑에 있는 약이 같은 클래스에 비슷한 임상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이 티어 값이 높아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적은
그런 약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데이터로 무장한 PBM이 영웅 본색, 아니 그냥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PBM이 제약회사에 슬쩍 가서, 여기 A, B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A라는 제약회사에 슬쩍 가서, 야, 너희들 정말 약이 좋다.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좋은 약을 더 많은 환자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 아,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 그러면 우리한테 이 약에 대해서 이 $100만 더 돈을 주면 내가 여기 밑에 있는 티어 값을 위로 올려줄게. 그러면 환자가 돈을 조금만 내도 되니까 이 약을 많이 타갈 거야 라고 그렇게 꼬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속삭임이 있죠. 그러면 너 저기 옆에 있는 경쟁회사인 B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형이 A 회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티어 값을 끌어올려야 되죠. 약을 많이 팔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이 리베이트를 주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요.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기까지만 와 있던 상황이라면 뭐 트럼프든 아니면 다른 상원 하원에 어떤 뜻 있는 분들이든 이 뭘 좀 바꿔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자본주의는 이기적 욕망을 근간으로 만들어줬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쩌면 당연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PBM사는 제약회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아서 일정 부분 인마이포켓하고 보험사로 리베이트를 넘게 되는데,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얘네들 이 PBM사들이 도대체 얼마의 리베이트를 이 제약회사로부터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웃기게도 영업기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PBM사들이 봉이 김선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눈치챘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그러면 와, 이놈들 이거 나쁜 놈들이네. 이 포뮬러리를 가지고 이 처방전 장사를 하고 있었네. 안 되겠다. 이 불합리한 점을 우리가 뜯어 고쳐야겠다고 안 하죠.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제 이 PBM도 먹어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약사 리베이트도 우리가 컨트롤하고 보험 가입자 보험료도 우리가 컨트롤하고 그동안 PBM이 잘 쌓아뒀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약국 체인에게도 우리 보험사의 플랜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왔죠? 이 자본의 확대 재생산. 그렇게 해서 미국 사보험 및 메디케어 가입자의 75%에 달하는 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개의 회사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가 인하하겠다고 하던 2018년에 보시면 이 대형 보험사들이 이 PBM사들을 보시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금액을 주고 이 자회사로 사들여 합병을 마치게 됩니다. 약제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이 트럼프 대 사실상 대형 보험사의 일점불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서 보험사들이 승리할 것으로 본 것이고요. 2020년 기준 PBM 마켓 쉐어를 보시면 이 상위 3개사가 77%로 더 쏠림이 심화되고 있고, 이 사위권인 휴메나 또한 하위권 PBM들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을 넘어오면서 이 수십 개에 달하던 각 주의 PBM 회사들은 이렇게 대형 PBM에 통합되게 되었고, 결국 또 대형 PBM들은 더욱더 큰 공룡인 대형 보험사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들 대형 보험사 산하에 있는 이 PBM 기업들이 처리하는 처방전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거 각 사별로 들어가서 다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시그나,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나 생명으로 잘 아는 그 시그나 사나 익스프레스 스크립츠가 보시는 것처럼 14억 장, 그리고 UNH 업터말렉스가 13억 장, 그리고 애초에 케어마크라는 PBM을 가지고 있었던 CVS가 에트나와 합병을 또 하고, 그래서 CVS 헬스가 29억 장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와서 이걸 도대체 누가 없애버리고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여담이지만 제가 제 주위에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그나마 안전하게 어떤 회사를 투자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실 때 정말 고심 끝에 제가 두 분한테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꼭 넣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저도 정말 그분들의 포트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PBM으로 얼마나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PBM사들이 각 제약회사별로 얼마의 리베이트를 받는지는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런데 일단 이 매출 자체가 거의 리베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상위 3개사의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총 2,900억 달러죠. 290억 달러도 아니고 2,900억 달러입니다. 그것도 2017년 기준으로 여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CVS가 에트나를 합병하기 전 매출이니까 2020년만 하더라도 너끈하게 3천억 달러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통 리베이트가 약값의 30에서 60% 사이로 흘러가고 이 PBM사가 10%만 먹는다고 해도 그냥 3천억 달러 기준으로 하면 300억 달러죠.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형이라면 누가 내가 먹고 있는 300억 달러를 못 먹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제약회사에서 어느 정도 리베이트 쓰는지 두 개 케이스만 보면 이 회사는 2020년에 무려 337억 달러를 지급을 했고 2019년 대비로는 20%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에 17조 6,990억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을 했죠. 재미있는 건 넷세일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액 뒷면에 이렇게 넷세일즈보다 훨씬 많은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저번에 이제 보셨던 사진인데요. 그럼 이제 이 사진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FB 입장에서 휴미락 가격을 막 올리는 건 그만큼 이 PBM사로 더 많은 리베이트가 흘러간다는 것이고, 이렇게 FB가 무리하면서까지 휴미락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2023년 말로 다가오는 특허 만료에 대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FB도 똑똑한 전략을 쓰는 거죠. FB가 휴미락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이 퍼센티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후발 바이오시밀러 주자들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도 이 FB만큼은 리베이트를 줘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왜 미국에서 약만 좋다고 해서는 성공하기 힘든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좋은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해? 라는 어떤 한국식 사고로는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한국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이 신약 개발 업체나 이 바이오시밀러 업체에 투자할 때 꼭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라성 같은 이 글로벌 제약회사 CEO들이 여기 상원 청문회 나와서 이 PBM의 피자도 못 꺼내니까 얼만큼 PBM사들이 강력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 CEO들이 중언부언을 할 뿐이죠. 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와중에 우리 머크의 전임 CEO이신 이 캠프레이저 회장님이 결국 총대를 맵니다. 한번 볼게요. To bring a product to the market with a low list price in this system, you get punished financially and you get no uptake because everyone in the supply chain makes money as a result of a higher list price. 뒤에 여자분 표정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높은 약가로 모두가 돈을 버는데 이걸 어떻게 깨냐라는 거죠. 그래도 막판에 마음의 소리 한번 하시고 가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CEO 그만두실 거니까요. 그때 결국 2018년 이후로 이 PBM사들이 보험사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미국의 보험사를 위시한 헬스케어 산업은 이 미국 의회에 가장 많은 로비를 하는 산업체로 올라서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 군산복합체보다 더 많은 로비 자금을 쓰게 되니까 사실상 군산복합체 기업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이미 올라서게 된 겁니다. 거기다 대고 싸움을 걸었으니까 트럼프가 재선에서 이 당선이 될 리가 없고, 그리고 뭐 꼭 물론 헬스케어 산업의 대척점에 있었다는 것만 이유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대선에서 1, 2위를 다투던 두 후보인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은 웬걸 나중에 뒤에 오시던 바이든에게 대선 후보 주자를 또 내주게 됩니다. 바이든 할배가 뭐 대단해서 그런 건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무서운 이 엘리아 커밍스 의원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희한하죠.
참고로 그렇게 약가를 가지고 난리를 쳤던 이 엘리자베스 의원은 2021년 들어와서부터는 약가의 약자도 잘 입에 올리지 않고 최근에는 뭐 아마존만 까더라고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 할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형도 정말 길었는데요. 이 줄인다고 저는 정말 줄였는데 정말 재미가 없는 영상이 되어버려서 저도 걱정이 좀 되지만 그럼 일단 후딱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네, 아마 이게 맞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은퇴하신 두 분 포트폴리오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넣을 때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이 코비드로 의료 시스템과 문화가 많이 바뀌고 현재 미국에서 텔라닥이 너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텔라닥의 헬스케어 포트를 대부분 밀어 넣었는데 그때가 $180대였습니다. 저야 한번 웃으면서 성투를 빌어드렸죠. 왜냐하면 이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투자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첫 번째는 바로 욕망입니다. 이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의 시스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 생각 플러스 이 욕망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의료 시스템이 더 편리하고 더 합리적으로 개선되겠지만 그것도 이런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지 이제 아시죠? 이런 친구들이 준비가 되었을 시점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 채널이 제약바이오 투자와 관련된 채널이고 다른 건 몰라도 이 PBM 시스템을 알아야 우리가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제약바이오 매매를 하던 투자를 하던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이라서 저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올리고요.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기업이 다 여기에 F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툭툭 시간을 두고 여기에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저도 졸리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꼭이요.